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치안이 안전한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는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은 지진과도 같습니다. 대책에 쓰지 않습니다. 대안이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살인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죄를 무겁게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들은 무기를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결과만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만 아주 유일한 수단이냐, 유일한 방법이냐, 국가 권력을 죄를 주는 벌칙을 강하게 하는 이러한 대안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거를 먼저 고려하고 근본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늑대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지, 이 외로운 늑대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 죽을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무차별 범죄, 무차별 살상,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이 문제를 최대한 어떤 연구센터라도 만들어서 한 곳에서 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방법론을 추출해서 그 방법론을 사회 곳곳에, 정부 곳곳에 이 방법론을 제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로지 공권력을 벌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죠. 힘을 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저질 문화로 가고 있나? 왜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고 있나? 왜 가족끼리도 참 이렇게 서로 배려가 없이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몸으로, 작은 몸짓으로 배려 문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배려 문화 포럼을 만든 이유는 배려가 생활화된다면 갈등도 없고 우리 층간소음 이런 것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가정에서 배려, 남편이 너 설거지 한 번, 아내 나 설거지 한 번 해야 되고 내가 A라는 권한을 가지면 너도 A라는 권한을 가지고 권한 챙기기만 하고 희생, 권리, 의무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남녀 평등 사상도 아니죠. 어설픈 여성운동, 요새는 양성평등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좌파들의 여성운동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손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헤게모니 대상으로 보고 너랑 나랑 맞짱을 떠야 돼. 나 손해볼 수 없어. 가족 간에도 이런 문화를 뿌리 깊게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도 이러하니 이웃이나 자녀들,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서초구에 그 선생님이 자살을 한 것도 맘카페에 그 엄마들이라는 인간들이 갑질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선생이 그 아까운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배려는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는 기업을 배려하고, 남자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남성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내 것을 챙기겠다고, 나는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이러한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는 잘났으니까 지배를 받으면 안 되니까, 평등 사상에서 위배되면 안 되니까 나는 지배를 해야 돼.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민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노조 파업, 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가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배려 문화를 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배려 문화의 저는 기본 정신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기업 사주와 노동자가 다르고, 내 새끼와 네 새끼가 다르고, 모든 이런 편갈리기에서 이러한 갈등이 오고, 결국 이 갈등 사회에서, 갑질 문화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방으로 파고들고, 본인이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외로운 늑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방 안에서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남은 거죠. 또 여기에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 아이들을 점수로 줄 세우게 하고, 기업에서도 어느 대학 나왔어? 경력이 뭐 있어? 그 개인의 인성과 개성은 무시한 채 줄 세우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줄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 취급을 하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가리킬 교자에다 스승사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교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뭐 학문이, 학식이, 지식이 높고 해서 교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수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치원이나 초중고 선생님들은 교사라고 불러요. 스승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만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 형성에 도움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리킬 교죠. 교의 근본은 뭐냐면 도를 정리해 놓은 곳이 교예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남자는 아이를 못 낳고 여자는 아이를 출산한다. 늙으면 죽는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곳이 교이고요.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고요. 그 교를 가르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서 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의 가르침으로 만드는 것이 교리고요. 불교에서는 불경,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부릅니다. 즉 종교의 교리도 다 자연의 이치를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인성교육을 해야 될 그 교사에게 너 우리의 인성교육 시키지 마. 시킬 자격 없어. 우리 아이는 금쪽이니까 무조건 위하기만 해야 돼. 내 아이를 위해서 선생 너 최선을 다해야 돼. 딴 아이는 나는 몰라.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것들이 갑질을 하면서 선생에게까지 갑질을 하면서 그 갑질을 할 능력을 가지지 않은 부모님들은 낙오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 또한 자연히 낙오될 수밖에 없는 몇 명 안 되는 것들이 갑질로 이 사회를 마구 휘저은 결과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 되었고 이 갑질공화국은 결국 살인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능력, 돈,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사회를 위해서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라도 쓰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갑질하지 않고 주변 이웃을 돕는 배려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는 그러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의무로라도 보고서를 정부 공직자만이라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억지로 한 일이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억지로 한 거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붙고 이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뒷맛은 달콤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 너네들은 죽었어. 형량만 높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문화국 갑질공화국을 우선 타파를 해야 되고요. 이 갑질공화국 갑질문화가 없어지면 이렇게 외로운 늑대들 배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는 이 외로운 늑대들을 특별히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잘 나가는 사람은 내꼰져 놔줘도 잘합니다. 학교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부를 다소 좀 못해서 떨어지는 애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학교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일에 소홀히 하고 힘 있고 있는 그런들의 갑질에 기죽어서 살다 보니까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만 거죠. 땅에 다 처박히고 만 거죠. 이 문제를 학부모 문제만 또 크다고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존심을 좀 회복하기 바랍니다. 정말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 내 옆에 누가 흉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흉기를 껴안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